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걸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인터넷에서도 보면 쏠쏠하게 이런 사연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퇴사자, 은퇴자, 백수들,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놓은 게 있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과연 기간 연장을 은행이 해줄까? 라는 주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수가 되고 싶어서 퇴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뜻하지 않게 회사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나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기타 등등 백수나 퇴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받아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은 있고 만기는 다가오고 과연 은행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연장을 해주는 게 맞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면 바로 냉정하게 걷어갈 거 회수해 갈 것 같아요. 걱정돼요. 라는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지적 경험, 간접 경험,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지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씩 저랑 아는 부분이 다르면 그냥 말씀해 주시고요.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대부분 마이너스 통장 대출 사례들을 보면 이런 게 태반이고 내용만 조금씩 달랐지 사실 대부분 비슷한 맥락의 고민들이더라고요. 뭐냐, 예전에 대기업 다닐 때 받아둔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는데 퇴사하고 끌어다가 쓰다가 망하고 다시 입사해서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퇴사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 쓰고 자영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망해가지고 자영업이 망해서 다시 이제 입사를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 연락을 해봤더니 현재 직장은 다닌 개월수가 6개월이 안 돼서 조건이 안 된다면서 만기를 지켜줘야 한다고 협박? 겁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고민자들은 내가 들고 있는 적금을 깨야 하나 아니면 마이너스 중인 주식이나 코인을 깨서 갚아야 하나 다른 방법 없는지 고민. 이런 게 다 대부분 비슷한 사례들의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비슷한 사례들의 고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에서 조금씩 맥락만 좀 다르지 단어들만 좀 다르지 사연들도 비슷한데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그러면 왜 무엇이고 이걸 쓰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통장을 모르시는 분들 당연히 성인이 돼서도 이거는 개설해서 안 쓰면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피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통장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가야겠죠. 마이너스 통장은 일단 개인 신용 한도 대출 계좌로 쉽게 말해서 통장 잔액이 0원이더라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통장은행에서 주로 한도 대출, 신용 한도 계좌, 대출 금융 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통장을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통장에 지금 내가 저축해서 하는 돈은 없어도 이 한도 대출 계좌를 만들어 놓으면 대출이에요. 미리 끌어다 쓴 다음에 한도만큼 그 다음에 나중에 일일이 하루씩 이자를 계산해서 갚아 나가는 그런 구조의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어만 여러 가지고 삐까뻔쩍했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씨가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동 1,000만 원을 승인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통장의 잔고가 0원이더라도 내가 1,000만 원을 모아놓은 게 아니더라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출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출이에요. 마이너스 통장. 그런데 이거를 개념을 자꾸 마이너스 내 통장이라고 하니까 꼭 무언가 돈을 모아놓은 걸 빼가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돈을 모아야지 쓸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그냥 대출로 보시면 돼요. 만약 500만 원을 인출했다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500만 원인 상태가 되는 거죠. 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된다. 그리고 이자는 1단위로 계산이 되고요. 상환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한도 내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통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고민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기간이 다가오는데 어떡하냐라는 거잖아요. 신용 등급이 떨어졌는데 퇴직하게 됐는데 백수가 되었는데 이직하게 되어서 회사 얼마 안 다니게 되는데 모두 신용 대출 연장을 해주나요? 이게 고민이잖아요. 일단
정답부터 얘기를 한다면 저는 무조건 연장을 해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인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바로 신용입니다. 말 그대로 신용대출 연장을 해주나요? 라는 거잖아요. 신용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는 무조건 전제 조건이라면 무조건 연장을 해줍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신용대출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신용대출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아직 안 받아본 사람들, 사회초년생들은 그게 뭐지? 라고 할 텐데 그냥 단어 하나하나 생각하면 됩니다. 신용은 뭐죠? 믿고 빌려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빌려주는 대출이다. 그래서 신용대출.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망하면 신용대출은 어떻게 되죠? 못 받습니다. 즉 신용대출로 내가 은행에 1억을 해줬는데 그 사람을 보고 빌려줬는데 그 사람의 친구, 가족 모두 믿고 돈을 빌려준다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신용은 믿고 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신용대출로 1억, 10억 받았다는 사람들, 연예인들, 골프 선수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은행에 대한 다른 신용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반 직장인이 가서 빌려달라고 하면 1억도 안 빌려줍니다. 어쨌든 신용대출은 믿고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담보가 없이도 빌려주는 신용대출이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신용대출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냐? 바로 은행 입장에서는 사람이 망하거나 죽으면 회수가 전혀 안 되겠죠? 예전처럼 연대보증 같은 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시대 때는 보증서다 망했어, 보증서다 망했어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얘가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하고 사인을 하면 은행에서는 돈 빌린 사람이 못 갚으면 이제 다음 사람은 사인 받은 사람한테 돈을 받으러 오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들이 망하고 한 건데 지금은 예전처럼 이런 연대보증이 개념이 없어지고 시중은행들의 상품들에서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사람을 보고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죽거나 망하면 친구들한테도 회수가 불가능하고요. 부모 자식한테도 회수가 안 되고 다니던 회사에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결혼한 배우자에게도 회수가 불가능. 모두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 은행이 1억을 빌려주고 이자만 받고 매년 유지 연장해주다가 갑자기 당사자가 망하거나 죽으면 그냥 1억을 손실보는 구조가 은행 입장에서는 안 좋죠. 그런데 신용대출이라는 상품이 계속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담보랑 신용 개념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담보대출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요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이거는 쉬워요. 말 그대로 부동산 담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 이건 집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존재를 하죠. 대출자가 망하면 당연히 집이 있기 때문에 집을 경매로 넘겨서 회수를 해줍니다. 때문에 80% 이상 대출을 잘 안 해주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경매 당한 사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대출 70%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은 망했을 때 경매로 80% 낙찰을 받고 낙찰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대출은 그래도 비교적 많이 나오는 편이죠. 하지만 보증서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증서 대출은 뭐냐? 국가에서 보증서 주는 대출이다. 신용대출하고는 좀 달라요.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 대출만큼 강력하다.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거니까 담보가 확실한 거죠. 그래서 대출자가 망하면 은행은 국가로부터 손실을 보전받습니다. 때문에 은행 대출이 이것도 잘 나오는 편이고요. 국가신용보증재단 자영업자 100% 보증서를 하는 것도 있고요. 이건 100% 나온다는 거고요. 전세대출 90% 보증서, 아파트 중도금대출 80% 보증서 등 이렇게 보증서 대출의 종류가 많습니다. 90%는 90%, 80%는 80% 해준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대출은 일정의 비율로 보증료를 받습니다. 1%, 0.1% 이렇게 아파트, 전세대출은 1%, 중도금대출은 0.1% 이런 식으로 일정의 비율이 있습니다. 보증료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보증서 대출을 받는다. 그래서 담보대출은 두 가지가 보통 있는데 부동산, 집을 담보로 하느냐 아니면 보증, 누군가가 보증을 해서 국가죠. 보증서 대출은 국가에서 보증을 해서 대출을 받느냐 요 차이가 있는 담보 대출의 종류가 있다. 그러면 신용대출은 뭐냐 앞에서 설명한 것들은 맞습니다. 신용대출은
설명할 게 없어요, 사실. 앞서서 설명한 게 다입니다. 망하면 회수가 불가능. 이게 신용대출의 설명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신용대출은 그래서 중요한 게 망하면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꿔줄 때, 돈을 빌려줄 때 매우 까다롭게 보겠죠. 무엇을? 바로 신용점수, 그다음에 연봉, 무슨 직장을 다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대기업 다니고 외국계 기업 다니고 연봉 1억이 넘어도 신용 점수가 등급이 낮고 점수가 낮다라면, 저신용자라면 대출을 안 해주는 게 바로 신용대출입니다. 등급이나 점수가 낮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확률이 높다라는 거, 올라간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출 안 해줘. 그냥 저신용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냥 얘는 돈을 잘 안 갚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점수로 한 거기 때문에 결국 은행에서는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져도 연봉이 높아도 빌려주질 않습니다. 실제로 의사, 판검사가 와도 등급 낮으면 대출 불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TV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류현진 선수가 다저스에서 이제 그 블루제이인가요? 거기 토론토 팀으로 가면서 진짜 몇백억을 막 받고 갔는데, 잠깐 그 선수가 변경되는 사이에, 류현진 선수가 이제 팀을 옮기는 사이에 이제 백수 상태가 된 거예요. 그 타이밍이 잠깐. 그때 동안 뭔가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백수라서, 류현진 선수한테 백수라서 카드를 못 만든다라는 그런 썰을 TV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네. 그만큼 현재 몇백억, 몇십억을 벌어도 신용과 관련된 카드라든지 뭐 대출 부분은 해당 그 당사자가 실제로 은행에서 보는 거는 지표로 보여지는 신용 점수라든지 뭐 직장 상태라든지 이런 말 그대로 믿고 내줄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 빌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신용대출로 이 신용자가 들어가는 거는 은행에서 매우 까다롭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앞선 것들 모두 다 설명하고 들었다면 이제 다시 고민으로 돌아와 보면 대출 연장을 해줄까요? 라는 건데 벌써 해결 전 됐다고 봅니다. 충분히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개념은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1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실업자, 백수가 되었다면 1년 후 은행 가면 회수합니다 라는 은행원들이 겁을 주죠.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해 보면 이미 자영업, 주식, 코인에서 다 말아먹어요. 보통 1억이 어딨어요. 이미 갚았죠. 있으면 당연히 못 갚고, 이게 대부분 퇴사한 직장인들의 현 주소예요. 1억을 빌린 다음에 가면 못 갚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하면 절대 못 갚아요. 왜냐면 잘해보려고 자영업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코인도 해본 건데 다 말아먹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데도 은행들은 과연 빌려주느냐라는 거예요. 연장을 해주느냐. 해주죠. 왜냐? 은행은 우리한테 돈을 받고 싶겠어요? 아니면 한 푼도 못 받고 싶겠어요? 왜냐하면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파산 처리를 하면 돈을 못 받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심리를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배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배째라를 은행에 가서 진짜 배째라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나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은행한테는 천천히 말을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좀 뜻하지 않게 퇴사를 하게 됐다, 아니면 퇴직을 해서 백수가 하게 되는데 조만간에 빨리 돈을 갚겠다, 좀 다른 방법이 없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은행에서는 갚지 마세요, 100% 회수 들어갑니다, 이런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은행에서는 좋아요, 그러면 10%만 내일까지 상환하고 나머지는 6개월에서 1년은 연장하세요. 그런데 이것도 싫다, 10%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또 똑같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말을 들어오면 그럼 5% 마이너스 내고 연장해가라, 협상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사실 K뱅크나 카카오뱅크에서도 비슷한 원리예요. 퇴사해서 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면 10% 가맹 연장이 인백 모바일로 심사 뜨고 다 바로 진행이 됩니다.
비슷해요. 똑같이 은행을 가나 안 가나 이거는 어플로 하는 것도 다 비슷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된다. 절대 여러분들한테 겁을 준다고 그대로 100% 회수를 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은 여러분들한테 한 푼이라도 받기를 원하지 땡전 한 푼 안 받기를 원하는 장사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오늘 정리는 그럴 것 같아요. 신용 자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안 되죠.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항상 이 신용 문제, 은행 문제, 돈 거래 문제는 되도록이면 사고를 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만기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걱정 말고 한번 부딪혀 보세요. 100% 연장됩니다. 신용대출 연장은 퇴사자, 백수할 것 없이 모두 연장돼요. 다만 신용등급이 많이 좀 내려갔다 하면 금리가 좀 많이 오를 겁니다.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은행에서 그래서 이제 매년 할부식으로 갚아라 대환을 유도 협상을 할 거예요.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행은 여러분들이 파산을 하면 안 됩니다.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살려서 몇 년이라도 할부식으로 해줄 테니 조금씩이라도 갚아라 라고 하는 게 은행의 영업 방식입니다. 퇴사했으니 당장 100% 상환해야 돼요 라는 은행들의 이런 뻔한 업무 방식에 너무 속이 타들어갈 거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마이너스 통장 만기를 통해서 좀 고민과 걱정이 많으셨다면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